자, 교재 이제 76페이지 봅니다. 이제 인장의 등록이라고 되는데요. 뭐 인장록도 보신 대로 거의 매년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거의 매년 출제를 해요. 근데 보시는 대로 뭐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딱 두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조문량으로 보면 거의 한 페이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중개사법이란 이 과목이 또 어떻게 좋으냐면요, 하루 결석했죠. 그럼 그 하루 결석하고 나서 공부 못했어요. 인강도 못 봤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오면요, 그때부터 새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법제 14조, 15조 중에 있는데, 자, 법인의 겸업 범위하고 인장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같이 문제 출제하지도 않아요. 그럼 방금 우리 앞 시간에 고용인 했잖아요. 그럼 고용인하고 인장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출제를 같이 하지도 않아. 인장 등록은 인장만 출제해요. 그 만약에 지난주에 수업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조문을 완전히 딱딱 끊어서 출제를 해요. 그 단원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수월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목은 보세요. 막 민법, 총칙 같은 거 보면 의사표시 모르면 법률 얘기 몰라. 이거 막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내용도 때 엄청 많은데 20페이지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막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시험 치면 웬만하면 다른 과목 1차든 2차든 합쳐가지고 전체 5과목 중에서는 점수가 가장 잘 나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요 법령 때문인데요. 뒤에 가면 힘들어요. 뒤에는 어렵고 앞쪽에 법령이 보통 30문제 나오는데 전부 딱딱 단원별로 끊어서 출제해요.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요거는 내가 쉽고 내가 맞추기 좋겠다 하면요. 잘하고 양이 많고 어렵겠다 하면요. 빼버리면 되고 내가 점수를 정확하게 100% 획득할 부분만 어때요? 공부하셔도 돼요. 그 내에는 무조건 맞춰야 돼. 왜? 조문량이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인장은 뭐예요? 도장이죠. 말 그대로. 그럼 도장을 등록하래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하면요. 누가 등록해야 돼? 언제 등록해야 돼? 어떤 도장을 등록할까요?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 이게 다예요. 그럼 첫 번째 가보세요. 인장등록 의무자인데 거기 2번 제목 봅니다. 2번 제목에 인장등록 의무자와 등록 시기 되어 있고요. 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개업공사와 소속가 되어 있죠. 의무자는 딱 둘입니다. 누구예요? 개공과 소공료. 그럼 여기에 틀린 지문은 누구 나올까? 중개보조원이지 뭐. 우리 다른 거 볼 게 없잖아요. 그럼 중개보조원들은 인장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공, 소공 이렇게 짧게 부르는데 개공하고 소공을 합쳐서 부를 때는요. 가끔 뭐 개나 소나 이래 불러요. 개나 소나 도장 등록하는 거예요. 중개보조원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자. 다음 시기 봅니다. 그 뒤에 계속 보세요. 늦어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면요.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업무 개시 전 하나 봤죠? 업무 개시 전 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 앞에. 뭐? 고용신고.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근데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업무 개시 전이 딱 3개거든요. 3개인데 보니까 인장등록. 방금 앞 시간에 배웠던 고용신고. 또 하나는 뭘까? 첫 시간에 오늘 했다니까, 보강하면서. 보정설정이죠. 보정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등록증 주니까 그거 가지고 업무한다 했잖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업무 개시는 딱 3개입니다. 보정설정, 고용신고, 그 다음 마지막 어때요? 인장등록. 딱 3개. 근데 업무 개시 전에 다 날짜를 띄워서 낸다니까, 출제할 때는요. 숫자 끼우는 거 조심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다만 보세요. 자, 개업공사의 경우에 등록 신청 시
소속권사의 경우는 고용신고 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써놨죠. 아, 그게 예외조항이에요. 원칙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 시나 고용신고 시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공해 보세요. 등록관청에 두 번, 세 번 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럼 처음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어때요? 인장도 같이 하면 돼. 또 직원을 고용신고하는데 두 번, 세 번 가 귀찮잖아. 그럼 고용신고하고 또 도장 등록하러 가고 귀찮으니까 어때요? 고용신고할 때 어때요? 같이 하라고 같이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요, 등록 신청 시나 고용신고 시에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이놈을 출제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문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의무사항이잖아요. 근데 고용신고 시에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조문상의 표현은 요래요. 자,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사람이 개공과 소공이 있는데 업무를 개시 전에 꼭 해주세요. 근데 고용신고할 때나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등록 신청할 때나 고용신고 시에 할 수 있는데 못했다 하면 언제까지는 꼭 해라.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여기서는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뒤바꾸니까 조심해야 돼요. 등록 신청이나 고용신고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 이거 절차상 내용이니까 이해해야 되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쌍걸 2번 가서 등록할 인장을 봅니다. 그죠? 등록할 인장 보세요. 그럼 등록 인장은요? 그 밑에 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어놓고요. 1번하고 2번. 그 묶어서 옆에 써놓으세요. 법인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3번하고 4번을 또 묶어 놓습니다. 3번, 4번 묶어서. 개인 이래 써놓으세요. 개인. 그럼 인장 등록은 도장을 등록하면요. 이 등록할 인장을 법인하고 개인으로 구분해요. 근데 법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분합니까? 하면요. 법인은 보세요.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있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 제가 지금 괄호 친 거는 뭐냐면요. 법인은 주사무소라는 단어를 안 줘요. 시험에서는. 조문에도 없어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사는 상업등기일주에 따라서 법인의 인장을 통해야 된다. 여기 보면 상업등기일주에 따라서 법인의 인장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상업등기일주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험생들은요. 가끔 이게 지문이 나오면 선생님 법인은 상업등기일주에 따라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주사무소입니까? 분사무소입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뭐예요? 무조건 주사무소 본사예요. 그럼 분사무소 지사는 꼭 뭘 준다고요? 분사무소는 하고 꼭 줘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잖아. 자, 법인의 분사무소는 상업등기일주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이 지문을 답으로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저는 지금 이제 해석을 두 가지를 했는데 분사무소도 원칙은 뭐예요? 방금 이거 법인의 인정을 같이 쓰는 거야. 이걸 등록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걸 밖에 나가면 뭐라 그러냐면요. 법인 인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법인은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법인 인감을 등록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도장 하나 가지고. 근데 그게 뭐 가까우면 괜찮지만 생각해 보세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남구에 있고 울산 남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중구에 있어. 가깝죠. 그럼 중구의 분사무 책임자가 계약이 승사되면 어때요?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 그럼 본사 와가지고 어때요? 사장님 도장 주세요 해서 가서 어때요? 찍고 다시 갖다 주면 돼. 이래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전국의 분사무소가 이 법인은 100개야. 그럼 책임자 100명이 도장 가지러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럼 도장 하나 가지고 쓰기가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예외를 둔 거야. 그 예외가 뭡니까 하면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면 상업등기일주에 따라서 어때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럼 해야 되는 것은 법인의 인장인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 밖에 나가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사용인감이라고 표현해요. 상업 등기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인감이냐 사용인감이냐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분사무소마다 어때요? 한 개씩 다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모양은 법인 인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기기는. 근데 그거 신고할 때는 어때요? 사용인감입니다 하고 이제 등기소에 신고하죠. 자, 여기서 이제 지문. 보세요. 잘 보시면 하회한다고 할 수 있다 있죠. 또 이게 하회한다고 할 수 있다 있죠. 이거 바꿔서 제일 잘 내고요. 출제는 이렇게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조심할 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잖아. 이거 대표자의 인장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대표자 개인 도장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이게. 아, 이거 내면 수험생들 엄청 틀려요. 대표자 개인 도장을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해요. 그럼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감을 쓰는데 표현이 이렇다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뜻은 이해했어요? 네.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기를 예상하고 지문 보면 틀린 곳을 잘 찾아요.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강사들이 이제 이 강의하는 이 목적이요. 수험센터는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 누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거, 하는 건 뭐 누가 모르나, 그죠? 그럼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어디가 정확하게 출제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단연간 분석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럼 답은 뭐 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인은 요렇고. 자, 개인 봅니다, 개인. 개인은 거기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조문이 똑같아요. 하나만 봐도 돼요. 그럼 개인인 개공 보세요. 공인사인계획고사, 부채사계공, 여기 소공도 포함이에요.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폐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돼 있죠. 아, 그러면 원칙이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된 성명 어떤 이름이에요? 실명. 본명이죠.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이름이니까 반드시 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뭐 가명 이렇게 내진 않아요. 시험에는. 근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인데 그럼 내가 중개사무소를 하는 소장이에요. 우리 중개사무소 이름이 대박부동산 중개사무소야. 그래서 내가 도장을 등록하는데 대박부동산이라 팠어요.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상호 가지고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름 가지고 하라고. 이름. 개인들은. 상호 안 돼요. 인장 등록은 반드시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법인은 상호로 됩니까? 없냐? 법인인 가면은 자기 법인 명이 다 들어가요. 얘들은 상호로 해. 원칙이. 어디에서요? 상업등기규칙에 나와 있다니까. 그럼 상호가 들어가고 어때요? 가운데 대표이사하고 찍혀 있잖아요. 그 법인 인감이. 근데 개인들은 상호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름 나와야 돼. 이름. 그죠? 근데 개인들은 또 도장 크기에 제한도 받아요. 크기는 7mm 이상 어때요? 30mm 이내로 한다. 아, 숫자니까 외우셔야 돼요. 왜? 도장이 너무 작아도 이름이 안 보이잖아. 도장이 너무 커도 어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7에서 30mm. 그럼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는데요? 있어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가보면 법인 도장 실제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요. 7에서 30mm 똑같아요. 그러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이제 신고된 인장이 7에서 30mm라고 돼 있으니까 어때요? 굳이 이쪽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놔둔 거고 개인들은 규정을 따로 이제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때요? 중개사법에서 7에서 30mm라고 한 거예요. 그럼 7mm 이상 돼 있는데 이 10mm 이상 낸다니까 또. 30mm 돼 있는데 40mm를 내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제가 암기표를 만들 때, 처음 이거 만들 때 목적이 뭐냐면, 중개사법에는 숫자만 바꾸어서 정답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14문제 이상이에요. 진짜 딱 딱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제가 14문제 이상 출제래요.
그 제가 중개사법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이제 모아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암기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숫자를 처음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암기를 시켰어요.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외우고요. 숫자만 외우면 14문제 이상 맞추니까 과락은 무조건 면해. 이런 것도 숫자잖아요. 우리 앞에 배운 게 7일 업무 개시 전이 다 숫자예요. 행정 업무에서는 숫자적인 개념이라. 그럼 이게 최소한 14문제 이상 나오니까 나중에 금액도 막 3천만 원, 뭐 이제 2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 금액 숫자까지 다 넣어서 이제 외우게 했다니까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항목도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다. 항목도 탁 집어넣고 암기표에다가 또 행정처분 벌칙도 5문제 이상 나오니까 행정처분 벌칙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문제도 이거 맞추자 하고 또 집어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암기표만 다 외우면 25문제에서 30문제를 맞추네요. 20페이지만 죽으라고 외우면요. 그냥 80점 넘어가요. 기본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암기표 만든 지도 몰라서 이제 한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무조건 암기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암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점수는 잘 나오는데 암기는 게으르면 절대 못하죠. 암기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 그런 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0번이고 100번이고 관심 두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 다독하면 안 돼. 정독하면서 외워야 돼요. 암기는 스스로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는 100번 부르면 어때요? 가사 다 외운다고. 근데 싫어하는 노래는 100번 들어도 어때요? 멜로디도 기억 안 나. 저는 아이돌 노래 하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 요즘 TV에 막 트로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가사 전부 다 외우죠. 왜?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듣던 거라서. 근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암기할 때는 관심을 갖고 외우셔야 돼. 와, 도장이 7mm네. 그럼 이걸 이제 임팩트를 주면 되죠. 보세요. 암기할 때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임팩트 딱 충격을 줘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래, 이제. 뇌에 이제 실제 요게 세포가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충격을 여러 번 가하면 가할수록 이게 주름이 깊어지죠? 그럼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반복하는 게 좋은데, 반복하기가 안 이제 실제 이제 힘들면요, 이걸 충격을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이러죠? 7mm짜리 한번 그려봐. 야, 요거 이름 다 안 들어가겠는데? 요거. 아래 위로 공백 빼고 2mm 잘라가지고 안 되겠다. 30mm니까 3cm죠. 그럼 실제 그려봐. 요거 가로 3cm, 세로 3cm. 와, 도장을 이걸 찍으면 완전 옥새인데? 계약서가 벌겋겠는데, 그죠? 이렇게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도요, 이런 것들을 안 까먹어요. 혼자서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관심 있는 사람만 이런 짓 하죠. 관심 없으면 안 하죠. 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우리 집에 도장도 내가 한번 재봐야 되겠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 인감 도장 있는데 그거 꺼내가 재봤어. 14mm더라고. 지름이. 동그란데. 그럼 14mm 어때요? 들어가죠? 이 도장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장난치듯이 하고 나니까 이 숫자는 절대 안 까먹어. 이거는요. 암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도 계속 순환하면서 하잖아요, 여러 번.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충격을 주듯이 암기하면 오래 가요. 이게. 그렇게 관심 갖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숫자니까 잘 외워놓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76페이지 제일 밑에요. 자, 요게 또 개인하고 법인 다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법인하고 개인이 달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개인에다가 괄호 쳤잖아. 그럼 개인이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고 공인사인 개공은 소속 공인사는 이러네요. 지문에서는. 그럼 개인이라고 아셔야 돼.
법인은 그냥 법인인 개공이라 출제하는데요. 주사무소를 따로 안 줘요. 그럼 법인인 개공은 이렇게 나오면 주사무소구나 아시면 되고, 분사무소는 반드시 분사무소라고 표현해요. 근데 개인들은 개인은이라고 내는 게 아니고, 공사인 개공은 가족관계 등록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낸 인장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내죠. 그럼, 아, 개인이구나 하고 느끼셔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과 변경 방법이 똑같은데, 역시 법인하고 개인이 나눠져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실제 어떻게 등록합니까? 법인은 인감 증명서 제출해요. 보세요. 방금 제가 법인들은 법인 인감서 냈죠. 그럼 법인 인감을 쓰니까 뭘 제출해야 된다? 인감 증명서 제출해야 돼. 인감 증명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등기소 가셔가지고요. 인감 증명서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들은 인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법정 서식을 쓰셔야 돼. 그 법정 서식이 이제 요겁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나 변경하게 되면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다가 직접 도장 찍어서 떼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록하는 방법은 요래 되는데 보세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만? 법인만. 근데 얘를 여기다가 진짜 많이 냈어요. 소속공사는 인장등록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안 돼요. 오로지 법인만 인감증명서. 그럼 개인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이거 서식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서식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법정 서식을 낸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법정 서식을 제출한다. 요거는 법정 서식. 자, 그럼 77페이지 봅니다. 등록 인장에 변경돼 있는데요. 변경 등록 사유화식인데 사유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사유는 원래 조문에도 없어요. 그럼 내가 도장 쓰다가 어때요? 아, 도장이 안 예뻐. 기분 나빠. 그건 뭐예요? 그 새 도장 만들어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변경 등록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자유로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운데 써놨는데 7일 이내에요. 날짜 7일. 아, 오늘 7일짜리, 10일짜리 많이 나오죠? 등록 절차에서 왜 등록 통지 7일이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7일이에요. 인장의 변경록 7일인데 이 7일짜리를 최근에 10년 동안에 10일짜리로 세 번 냈어요. 10일 아닙니다. 인장의 변경록은 7일입니다. 왜 7일이냐면요. 법인 때문이에요. 보세요. 법인이 만약에 대표자가 인감을 사용해서 법인 인감이죠. 인감 사용하다 잃어버렸어. 그럼 인감을 잃어버리면 뭐 하셔야 돼요? 인감 신고를 새로 해야 되죠. 그럼 법인 인감 신고는 제일 먼저 어디 가서 해요? 등기소 가서 해요. 법인들은.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하고요. 그날부터 며칠 안에 7일 이내 남구청에 등록관청에 나왔대요. 변경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는 등록이고요. 실제 뭐지? 등기소는 신고예요. 그거 보세요. 등기소나 구청은 토일요일 날 업무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법인이 등기소에 만약에 수요일 날 가서 변경 신고했다면 등록관청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인감증명서 내라고.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날짜가 뭐예요? 7일이야. 그럼 이것도 무엇을 맞춘 거다? 요일을 맞춘 거예요. 요일을. 업무상 요일을 맞추지 않으면 등기소 업무랑 관청인 등록관청 업무가 어때요? 이게 복잡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날짜가 7일인데 이거 10일도 엄청 잘 내요. 자, 등록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변경 등록도 똑같다 했잖아요. 법인은 뭐 내야 돼? 인감증명서. 그죠? 뭐야? 인감증명서요. 근데 개인들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그러면 법인들은 처음 등록하거나 두 번째 등록하거나 전부 다 뭐네요? 인감증명서 제출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인장등록입니다. 그 표 밑에 보면 등록인장 사용돼 있는데요. 그 한 줄만 챙길게요.
개업공사 및 소속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돼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뒤에 넣은 거세요. 위반 시의 제재는 업무중지입니다. 업무중지 78페이지 위반 시의 제재. 개업공사 소속사인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 변경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도 하지 않았거나 개업공사에게는 업무중지, 소속사는 자격정지. 우리 지난주에 왜 결격 사유할 때 정지가 두 가지 있는데 사람 따라 다르댔죠. 그럼 개공이 받는 정지는 뭐예요? 업무정지고 소공이 받는 정지는 자격정지. 어쨌든 인장 등록 부분은 제재가 정지밖에 없어요. 정지. 자, 이제 인장 등록 마치고 그 다음에 5줄 갑니다. 중개사무소 등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게시는 보시는 대로 지금 보세요. 15년 동안에 5번밖에 안 냈죠. 한 3년에 한 번쯤 출제를 해요. 왜? 너무 쉬워서. 게시가 무슨 말이에요? 뭐 뜻은 다 아는데 이게 걸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럼 사무소에 걸어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그럼 거는 거는 뭐 거는 서류가 5가지 있고요. 보여준다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중개사무소는 의뢰인들한테요. 의뢰인들한테 그러면 왜 보여줄까요? 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죠. 신뢰감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서류를 게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번 단락에 게시 의무라 되는데 2번 단락 보세요. 게시해야 할 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게시사항. 근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인데 등록증이나 분사무소는 당연히 등록증이 없으니까 어때요? 설치신고 확인서인데 아, 이건 원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면요. 공사에 대한 자격증도 보세요. 우리 개공이나 소공주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어때요? 원본 돼 있죠. 그럼 등록증이나 신고 확인서나 자격증은 이거 사본이라고 많이 내요. 사본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원본을 게시하셔야 돼요. 원본. 왜 사본을 게시하면 다른 데 또 써먹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꼭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자격증은 원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요. 개공이나 소공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니, 중개보조는 개공도 소공도 아니잖아요. 개공이나 소공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 이 얘기잖아. 부칙상의 개공요. 그럼 부칙상의 개공은 어때요? 자격증 없어요. 개공이라고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중개보조원들은 걸고 싶어도 없어. 원래 없는 사람이고. 중개보조원은 조문상에도 없잖아요. 근데 개공이나 소공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칙상의 개공이에요. 이 사람은 자격증 게시하지 않습니다. 원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줘버리지. 그죠? 아니, 뭐,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나이가 평균이 80이 다 넘었고, 뭐, 돌아가실 때도 다 됐고, 이제, 기분 좋겠대요? 아, 기득권을 보여주려면, 그냥 자격증 줘버리지. 뭘, 그거 자격증 가지고. 저는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뭐, 나라가 힘든 건. 자격증은 그냥 어때요? 그냥 우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그럼 요건은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어때요? 뭐, 해주는 게 맞아. 그러고 나서 어때요? 중개업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했는데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럼요, 안 하겠지 뭐. 저 보세요, 안 하잖아요. 자격증 따놓으면 왜? 성격이 안 맞아. 매수인 못 꼬시겠어. 땅 사세요. 절대 못해 나는. 왜? 옳은 소리 많으니까. 그럼 땅 살까 이러면 돼요. 사지 마라. 매도인이 이거 비싸게 판다 지금. 니 사면 손해본다. 이래 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 바쁘잖아요.
성격하고 안 맞아. 매도에 나가지고 땅 5억에 팔아서 사잖아. 그럼 내가 뭐래요? 이게 뭐 5억짜리냐고, 인간아. 우리 사무소 치료하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요. 중개업에 안 맞는 사람은 원래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자격증이라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운전면허증도 장롱자격증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하게. 그러니까 요건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는 나는 안 맞다고 봐. 그래서 처음으로 개선한 게 뭡니까 하면요. 사법고시잖아요. 그 없애버리고 로스쿨로 갔잖아요. 그 사법고시는 뭐 검사 판사 되고 변호사 되는 그 요건이잖아. 그럼 요건을 너무 힘들게 가지고 실제 어때요? 그걸 선별한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맞진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만 정확히 가르치고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맡겨야 돼. 그럼 사고 치면 어때요? 그럼 처벌받아야지. 사고 치면 처벌받아야지.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사도요. 앞으로 일정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줘서 중개파고 안 하고는 본인들 생각이지 뭐. 그 외국은 다 그래요. 외국은 우리 이제 그 실제 라이센스 있잖아요. 브로커 라이센스가 일정 교육을 받으면 다 줘요. 우리도 빨리 선진국 따라가야 돼. 이 자격증 가지고 막 내 시험 치고 하지 말고. 그럼 저는 이제 할 일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등록증 자격증요. 시험에 나오면 원본이냐 사본이냐 가지고 많이 따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보시면 돼. 자,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액표. 중개 수수료 있죠? 그 표 걸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보증 설정했잖아요? 그럼 공제 가입했는데 만약 공제 증서 주죠? 그럼 개인은 2억짜리인데 2억짜리 공제 증서면 그 증서도 또 게시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걸어 놓으시면 돼요. 요 5가지입니다. 게시하는 쓰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뜻은 이래요. 고객이 사무소를 찾아오면 나 등록된 사람입니다. 무등록 아닙니다. 또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상담 받으세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 집은 얼마 받습니다. 손해 끼치면 전부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세금도 잘 내는 사람입니다. 이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게시하는 거예요. 그럼 게시 서면이 시험에 이제 최근에 5번 정도 나왔는데 무엇을 답으로 냅니까요?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일 많이 냈어. 우리 고객들은요, 우리 교육받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어때요? 게시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협회 회원 가입증 어때요? 게시 안 합니다. 협회 회원 가입하든가 마든가 뭐 관심 없어. 여기서는 이제 게시 서면이 무엇이냐 하는 이 5가지 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거고, 그럼 사무소 이거 게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과태료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가장 가벼운 처벌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뭘까요? 3년 징역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징역이잖아. 그럼 가장 무거운 벌칙이고요. 가장 가벼운 벌칙은 뭡니까? 과태료인데 1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라서 100만 원 과태료 제일 약하죠. 근데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요, 자기 취소예요. 자기 취소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등록도 취소당하지, 3년 동안 격리사야 되지,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 막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취소 안 당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셔야 돼. 나중에 혹시 위반행위 하면. 그죠? 자, 아무튼 게시 서면 잘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갑니다. 6절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돼 있는데요. 명칭까지 보고 좀 쉴게요. 자, 중개사무소에 이제 명칭 사용하면 되는데, 이 명칭은 뭡니까? 상호입니다. 상호. 어이구.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상호를 정할 때 법률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이걸 꼭 써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상호를 행복부동산 하고 싶은데요. 행복이란 글자를 넣는 거 상관없어요. 또 대박부동산 하고 싶은데 대박이란 글자를 넣는 거 돼요. 그 법에서 사용하라는 문구에다가요, 문구를 추가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법에서 사용하라는 문구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거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작이 돼 있는데 보세요. 개업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해야 된다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는 꼭 쓰셔야 돼요. 이것도 안 쓰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그 소장님 이름이 이제 김태희예요. 그럼 김태희 공사사무소 됩니까? 하면요. 돼요. 김태희 공사사무소가 제일 많은 게 울산이에요. 그 자격증 따가지고 여자분들이요 개명했어요 다. 그럼 김태희 공사사무소 왜 하필 이름을 김태희라고 개명했을까? 김태희가 어디 출신이다? 그게 울산 출신이라 그래요. 부산에는 가면요 연예인들 이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아주 바람직하다 보는 거예요. 왜?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관심을 끌어야 돼. 호감이 가야 실제 사무소로 들어와요. 그 보세요. 여기 중국도 가면, 울산에도 여기 중국 가면 김태희 공사사무소 있는데 내 수험생이거든요. 원래 수험생일 때는 김태희가 아니었어요. 이름 개명했다니까요. 근데 김태희 공사사무소로 오면 사람이 궁금하죠. 이름이 똑같잖아. 진짜 김태희랑 닮았을까? 아닐까? 한번 보고 싶네. 들어갔더니 막, 그죠? 허리에 막 핸들 하나 차고 있는 아줌마 둥둥하게 하나 앉아있죠. 소장님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영업적인 스킬이 되게 높아야 돼요. 중개사무소 하시려면. 근데 요 두 구 중에 하나는 꼭 쓰셔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가볍게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 하겠습니다. 관계없어요. 근데 글자가 너무 기니까 나는 김태희 공인중개사라고 할래. 사무소 뺐어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과태료예요. 나는 행복부동산이라고 할래. 100만 원 과태료예요. 안 됩니다. 법에서 사용하라는 문구는 꼭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 요거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공들은 종류가 세 사람이죠. 법인인 개공, 공사인 개공, 부칙사인 개공 있어. 부칙사인 개공은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부작위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부칙 규정의 개업공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없다? 공사사무를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라는 글자 때문에 어때요? 이거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책에 보세요. 책에.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면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 또 유사명칭 사용해도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문구를 절대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보시면은, 그죠? 의무 내용 및 제재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의 공사 또는 부동산 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처한다 되어 있죠. 근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개공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요. 공사사무소나 부동산 중에 유사명칭, 유사명칭은 지난번에 했죠. 사칭한다 했잖아요. 사칭하면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처벌이 조금 다른데 넘겨보세요. 뒤에. 부칙상 개공 나오죠. 자, 부칙상 개공은 보세요. 공인사 자격이 없는 부칙상 개업공사의 경우에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데에 돼 있죠. 아, 이 사람은 이거 못 써요? 만약에 썼다면 이것도 100만 원 과태료예요.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어쨌든 우리 상호증 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근데 이거는 사례 문제도 몇 번 냈어요. 뭐, 갑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하였다. 오죠? 아, 이 문구만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5개 광고물입니다. 5개 광고물. 자, 5개 광고물은 뭐냐면요.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5개 광고물은 간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간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표기해야 되느냐예요. 간판 종류는 따지잖아요. 그럼 간판 종류는요. 지금 이제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벽면 이용 간판이 있고요. 돌출 간판이 있고 옥상 간판이 있어요. 근데 벽면 이용 간판이요. 가로형 간판이 있고 세로형 간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 할 때요. 간판을 여러 개 설치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건물에다가 막 간판 막 10대 개 달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뒷면에도 붙이고 막 앞면에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간판 그 설치하시는 이제 업자께서 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간판이 몇 개만, 딱 2개만 허용됩니다. 그럼 벽면이용 간판 들잖아요. 그럼 가로용 간판 붙였다면 그때는 옥상 간판이나 돌출 간판 둘 중에 하나만 붙이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근데 썬팅은 간판하고 관계 없어요. 썬팅은.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럼 간판을 설치하는데 간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설치할 의무 없습니다. 선생님 중개사무소다 간판 다 있던데요. 간판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찾는 거야. 중개사무소 중에 간판 없는 사무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물들도 꽤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건물을 상가를 이제 하나 얻었는데 상가가 완전 신축 건물의 멋진 상가예요. 앞면 뒷면이 전부 다 통유리로 돼 있어 막. 그런데 간판 설치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규정 자체가 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죠. 통유리잖아, 유리. 그럼 간판 달았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골치 아프니까. 그럼 거기는 간판 설치도 할 수도 없는데 중개사무소 간판 설치 해락하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그럼 통유리로 돼 있으면 중개사무소 보통 뭐 해요? 썬팅이에요. 썬팅 유리에다가. 간판에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그건 근데 간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할 의무는 없다. 근데 간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의무 없다는 것.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요, 이제 간판을 설치한다면, 그럼 설치한다면 여기다가 뭐 써야 됩니까? 이름만 쓰면 돼요. 개혁공사에 성명을 표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지금 81페이지 안 볼게요. 조문을 조금 이제 뒤바꿔 써가지고 81페이지 보면 큰 제목 3번 한번 보세요. 자, 개혁공사는 5개 광고물, 여기서 간판입니다.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 간판에 개혁공사의 성명을 써놨죠. 근데 성명을 그럼 표기하는데 만약에 법인 같으면 누굽니까? 그 두 번째 끝에 있잖아. 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간판에는 뭐예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간판을 설치하면요, 이름을 쓰라는 건데 법인은 대표자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죠. 근데 분사무소의 간판인데 여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는 지문 엄청 많이 내고요. 또 우리는 간판에 이름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그럼 표기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인데 의무는 아니에요. 5개 광고물 간판에 등록번호 표기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는 뭐만 쓰면 돼요? 이름만 쓰면 돼. 실명제, 실명제.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왜 중개사무소에 쭉 가보시면 이 간판 있잖아요. 그럼 간판 있으면 여기다가 상호부터 적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박부동산 중개사무소 해놓고요. 제일 밑에 뭐 적어요? 대표자 누구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 있는 거는 자기가 그냥 임의로 그냥 영업상 적은 거예요. 우린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그럼 이름을 어느 정도 크기로 적어야 됩니까? 이름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면 돼요. 요 이름이 뭐 아주 크게 적어야 되겠네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잘 안 바꾸네요. 81페이지 보세요. 거기 개혁공사면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돼 있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개공 아닌 사람들은 즉 유사명칭 사칭하면 안 된다 돼 있고, 사칭하게 되면 이건 1년 이하 징역이 1천만 원 벌금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개공들은 가벼워요. 개공 아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명칭 사용하면 중개업을 무등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81페이지 보면 거기 4번 달락 겁니다. 그럼 4번 달락 뭐냐면요. 싸우세요. 등록 간청이 이제 위반된 간판 알았어. 상호도 잘못 쓰고 간판 이름도 안 쓰고 실명도 안 쓰고요. 개공도 아닌 사람인데 중개사무소는 꾸며놨어. 그럼 위반된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철거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철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이 등록관청을 시도지사라고 몇 번이나 출제했어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그래서 81페이지 제일 밑에는요. 등록관청을 꼭 챙겨놔야 돼. 등록관청은 하고 돼 있죠. 그 앞에 시도지사는 이래 낸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철거명령 내렸어. 그럼 등록관청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조사하다가 당신이 그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당연히 명령서를 주죠. 서류를 하니까. 근데 철거를 안 해요. 뭐 어떻게 할까? 직접 뜯어가 버려요.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행정대집행이라는데 대집행도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 근데 대집행을 국장이 한다라고 몇 번 냈어요. 왜? 대집행하니까 거창하잖아. 국장이 간판 뜯으러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오지. 국장이 그래 한간 사람이냐 그죠? 그럼 여기 철거명령이나 대집행은 관청을 받고 냈다는 거죠. 관청 받고 낸 거. 조심하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중개사무소의 명칭입니다. 명칭 보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마지막 시간 가죠.